이번 선거의 조작의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재검표 요구가 나왔고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조작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 한국 선거는 공격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때 탱크나 미사일을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무기로 씁니다. 열린 언론, 자유로운 인터넷,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회, 이 개방성이 역설적으로 침투의 경로가 된다는 거죠. 이름하여 샤프파워. 핵심은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기 선거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투표용지 50곳 부족, 위원장 사퇴, 거리의 시위대. 지금 대한민국 이 작전이 먹히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누가 웃고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그 뒤에 깔린 더 큰 그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내용부터 짚고 갈게요. 6월 3일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 강남, 광진을 비롯한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50곳에서 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22곳에서 아예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투표하러 갔다가 번호표만 들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026년에 표를 찍을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겁니다. 선관위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본투표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줄여서 인쇄했다는 겁니다. 회수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일보 분석을 보면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인쇄량이 유권자의 50%에도 못 미친 투표소가 전국 1,371곳, 전체 9.6%였습니다. 자체 지침으로 정한 하한선마저 안 지킨 겁니다. 실제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50% 미만 인쇄 투표소였습니다. 결국 노태학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 2건이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선관위 준비 부실이 참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인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냐? 일부러 특정 지역만 용지를 적게 보낸 거 아니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조작을 입증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당이 재검표를 요구했고 헌법소원 심리도 시작됐으니 검증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채널도 바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결은 분명합니다. AP, 로이터, 워싱턴 타임즈가 이 사태를 크게 다뤘는데 표현이 뭐였냐면 행정착오,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조작이 입증됐다고 쓴 외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치학자들 평가도 비슷합니다. 부정투표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 대응은 아쉬웠다. 이게 현재까지 중론입니다. 쌍둥이 득표 논란도 짚고 가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송도 1동과 2동의 두 후보의 득표가 완전히 똑같이 나왔고 광주에서도 5쌍의 동네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며 부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자들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전국 수천 개 동 단위 개표 결과 중에서 일치하는 쌍만 골라내면 우연의 일치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선택적 취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19대 대선 때도 서울 73대 26, 인천 71대 28, 경기 72대 27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그 유명한 63대 36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그 비율이 나온 곳은 17곳, 6.7%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얘기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입니다. 조작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죠. 그런데 선관위가 신뢰받을 자격이 있는 기관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감사원이 이미 내놨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지난 10년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규정 위반이 1,200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직 사무총장은 자기 아들 채용을 시키려고 면접관을 전부 자기랑 친한 내부 직원으로 채웠습니다. 전직 사무차장은 지역 선관위에 전화해서 자기 딸을 뽑아달라고 했고요. 아들, 딸은 기본이고 예비 사위까지 특혜 채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채용 공고도 없이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들통날 것 같으면 서류를 은폐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부 투서가 들어갔는데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덮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반전이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한 것 자체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비리는 드러났는데 그 비리를 파헤친 감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나요? 셀프 감사? 이 헌법기관은 사실상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로 신뢰가 무너진 기관, 외부 감사도 못 받는 기관, 그 기관이 투표용지 계산조차 못해서 본투표를 멈춰 세운 나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재선거를 외치고 투표함 하나 옮기는데 사흘 걸리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죠. 누가 웃고 있을까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도 부정선거를 비우는 쪽도 아닙니다. 정답은 한국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샤프파워, 이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미국 민주주의의 기금 NED가 보고서에서 제기한 개념입니다. 호주에서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가 정치권 차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샤프파워의 핵심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싸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 선거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선거 불신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진 쪽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긴 쪽은 정통성을 의심받고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서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미국이 2020년 대선 이후 겪은 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민주주의 국가 하나가 내부에서부터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전이 먹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음모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무능과 부패가 만듭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없이 깨끗했다면, 투표용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쌍둥이 득표 같은 통계적 우연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의혹이 제기되든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불신의 토양이 이미 비옥해진 거죠. 외부 세력 입장에서는 씨만 뿌리면 되는 밭이 차려진 겁니다. 중국 국적자 투표권 논란도 이 맥락에서 정확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팩트부터 보면요,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에 투표 못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 지방선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단의 0.25%, 그중 80%가량은 외국 국적 동포와 한국인의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 숫자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건 산수가 안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유권자 10만 명이 여론을 왜곡한다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일절 안 주는데 우리는 주는 게 맞느냐는 건 정당한 정책 논쟁입니다. 이건 토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선거를 조작했다와 상호주의를 재검토하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전자를 외치는 순간 후자의 정당한 논의까지 음모론 취급받게 됩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작의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 헌법 소원과 재검표 요구 등 검증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증거가 없다는 게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목격한 건 조작 없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샤프파워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먹이를 지금 가장 열심히 공급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선관위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애국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조작설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를 무조건 감싸는 것도 아닙니다.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고 채용 비리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투표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선거가 스스로 떳떳해지는 건 그게 외부 개입에 대한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나요? 선관위 이대로 둬도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헌법소원 결과와 재검표 진행 상황은 나오는 대로 후속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와 캐나다가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